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피곤하다는 건 뭐 핑계다 뭐 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, 얼굴도 되게 피곤해 보이고. 웃고 있는데 네. 얼굴이 좀 피곤함이 있어 보였고 뭐 어쨌든 팬들을 위해서 좀 피곤한 걸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볼리TV 서영욱입니다. 지난달 이란 원정을 다녀온 우리 대표팀 이번 달에도 최종 예선 2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. 11일 날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고향에서, 그리고 16일에는 원정이죠. 이라크와 중립 지역인 카타르 도하에서 경기합니다. 오늘은 풋볼리스트의 윤효용 기자와 함께 첫 경기인 아랍에미리트전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풋볼리스트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윤효용 기자입니다. 네, 자신의 효용 가치를, 제가 왜 윤효영 기자를 여기 이렇게 모셨냐면 지금 우리 대표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입니다. 그렇죠. 이번 달에 두 시합을 치르게 되면 네. 전체 이제 10경기 가운데 그렇죠. 6경기째를 치르니까 네. 절반이 넘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 두 경기를 우리가 다 이기면 승점 14점이 되면서 지금 3, 4, 5, 6위 팀들이 좀 성점 많이 못 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굉장히 본선행이 유력해지는. 네, 지금 네. 뭐 추격자라 할 수 있는 3위 레바논도 사실 이란전 2경기가 남았죠. 네. 또 우리 대표팀과 경기 한 경기 남았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이 두 경기를 잡으면 굉장히 본선행이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제 또 훈련장을 또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네네. 모신 건데 분위기가 사실 선수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훈련을 미리 하지를 못하고 그렇죠. 또 어제 같은 거 날씨도 안 좋기 때문에 네네. 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파주는 이거 오다 말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좀 갖게 되는데 분위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딱 15분이 훈련이 공개가 됐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딱 그 위치에서 잘 보이는 쪽이 이제 백승호, 송민규 그리고 네. 이동경, 정우영, 네. 거의 정승현 요 선수들이 제일 잘 보였는데 일단 뭐 송민규, 백승호 선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네. 이동경 선수나 정우영 선수는 굉장히 좀 훈련에 좀 집중하는 좀 진지한 자세로 좀 임하고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훈련장 자체 분위기는 파이팅이 좀 넘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근데 좀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좀 몇몇 선수들 좀 훈련 늦게 합류를 네. 했어요. 네. 뭐 예를 들면 황희찬이나 황인범 선수는 좀 실내 훈련만 어제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이유가 아무래도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잖아요. 네. 또 특히 황인범 선수는 그날 아침에 합류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유럽파들이 늘 그렇듯이 굉장히 지금 힘든 여정인데 네네.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화요일 밤 9시에 파주에 그쵸. 도착을 했더라고요. 네네. 그 인사이드 캠 올라온 거 보니까 네네네. 손흥민 선수가 로비에 딱 들어왔을 때 시계가 잡혔는데 네네. 뒤에 벽시계가 9시여서 손흥민 선수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사진 기자들한테 포착된 시간은 4시 30분 정도거든요. 네. 손흥민 선수가 제일 늦게 온 줄 알았더니 김민재 선수가 더 늦게 왔더라고요. 네네네. 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 비행편이 좀 더 늦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더 늦게 도착했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피곤하다는 건 뭐 핑계다 뭐 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얼굴도 되게 피곤해 보이고. 웃고 있는데 네. 얼굴이 좀 피곤함이 있어 보였고 뭐 어쨌든 팬들을 위해서 좀 피곤한 걸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피곤할 수밖에 없죠. 지금 경기 그렇죠. 주말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네.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또 대표팀 합류해가지고 온 날짜로 치면 그렇죠. 온 당일 날짜들은 모레죠. 그리고 다음 날 이틀 뒤에 경기를 하는 네. 이런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뭐 선수들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팬들이 이번에 100%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피곤하지만 더 좀 힘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선수단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네.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거의 한 2년 만이잖아요. 제가 2019년 12월에 동아시안컵 갔을 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 그렇게 전원 관중이었던 네. 것 같은데 특히 유로파 선수들은 더 국내 팬들을 오래 못 봤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유로파 선수들이 좀 더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는 뭐 주장인 만큼 네. 또 그런 걸 좀 잘 이겨내고 홈팬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좀 이렇게 각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벤투 감독은 그런 거 선수들이 피곤한 거 모르지 않지만 뭐 늘 그 선수를 믿고 내보내고 있는데 네. 이번 경기 이제 첫 경기 아랍에미리트전 예상 선발 라인업 볼 텐데 윤효영 기자가 좀 뽑아봤거든요. 사실 벤투 감독이 지난 이제 9월, 10월에는 그렇게 큰 변화 안 주는데 이번에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. 없습니다. 네.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또 빠지게 되면서 네. 아무래도 원톱 공격수를 누가 설 것이냐 요게 기사도 제일 많이 나왔고 아무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 그 김건희 선수를 뽑았고 네. 조규성 선수도 늘 그렇듯 있지만
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원톱을 뽑으셨네요. 네, 네. 그 이유는 이제 어제 훈련장 갔을 때도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좀 원톱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조규성 선수도 좀 이렇게 어제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했듯이 뭐 제가 출전 시간에 받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좀 선발 출전은 조금 어렵다는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. 네, 근데 본인이 주경 선수 선발 나온 적도 있긴 한데, 네네. 네, 그래도 그래도 그냥 겸손한 거죠. 아직 모르니까. 네네. 네.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좀 나서고 자주 출전했던 뭐 황희찬이나 송민규 선수가 네. 옆에서 양쪽 사이드에서 좀 공격을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손흥민이 중앙으로 갔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왼쪽 윙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황인범, 이재성, 정우영 이렇게 3미들. 네, 3메이들인데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가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을 것 같고 황인범 선수는 공수에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맡을 것 같고 정우영 선수는 포백보와 좀 빌드업에 치중한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변화가 지금 있는 게 포백인데 그렇죠. 일단 김영건 선수가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네. 부상으로. 뭐 김영환 선수도 나이가 있고 네. 또 부상이 또 겹치는 바람에 뭐 추가 발탁 여부까지 좀 기다렸는데 결국 끝내 합류를 못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권경원 선수 그리고 박지수 선수 좀 이 두 선수 중에서 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저는 박지수 선수를 꼽았습니다. 네, 왼발잡이 권경원이냐 네. 아니면은 2차 예선 때 주전으로 뛰었었던 박지수냐. 네. 아무래도 벤투 감독님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잖아요. 네. 네. 좀 더 많이 경험했던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편이고 네.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승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실험보다는 박지수 선수가 또 올림픽에서 또 저 자리에서 또 좋은 활약 펼쳤거든요. 네, 올림픽 멕시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. 네, 왼쪽은 뭐 홍수선 선수 고정이고 오른쪽을 김태환 선수를 꼽았네요. 네. 아무래도 김태환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. 김태환 선수를 좀 꼽게 됐습니다. 네, 자, 이 라인업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윤효영 기자를 영입을 잘한 거죠. 저도 제 예상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. 보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자, 상대 팀이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인데 그렇죠. 일단 감독님이 좀 익숙한 분입니다. 네, 그 네덜란드 그렇죠. 출신. 네. 반 메르베이크 감독. 네. 2014년에 이제 한국 감독 맡을 뻔했던 거. 그렇죠. 네, 벌써 지금 7년 전인데 그 남아공 월드컵 때 준우승했던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었던 분이니까 함부르크 감독 그만두고 쉴 때였는데 거의 오기로 했다가 한 가지가 안 돼가지고. 그 재택근무 나는 한국 안 살 거다. 나는 A 매치 있을 때 뭐 중요할 때만 들어오고 네덜란드에 있을 거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정서에는 안 맞지. 그렇죠. 네, 좀 정서 와서 K리그들이 차이인 보러 좀 다니시고 한국 K리그 선수 모를 텐데. 그렇죠.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셨는데 그 뒤로 뭐 호주 거쳐서 2019년부터 이제 아랍에미리트 감독을 네. 맡고 계십니다. 근데 이번 예선은 별로 쉬워 보이진 않죠? 굉장히 좀 네. 어려운 지금 흐름인데요. UAE는 지금 현재 3무 1패, 승리가 네. 한 번도 없습니다. A조 4위이고요. 음. 승점은 3점밖에 쌓지 못했습니다. 네. 아랍에미리트 하면 좀 그래도 약체로 좀 분류되는 카타르가 좀 치고 올라오고 네. 막 사우디 이란은 늘 잘하고 막 이런 틈에서 약간 존재감이 없는 어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그 오마르 그 다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오마르 네, 압둘라만 오마르, 이 네. 친구가 정말 그때 보면 뭐 이렇게 다비드 루이스 같은 외모에 축구를 다비드 실바처럼 한다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좀 부상 때문에 좀 많이 좀 최근에 못 나오고 좀 오랑내락하면서 윤영 기자 추천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요주의 인물 요주의 주목할 인물. 선수 네. 누가 있습니까? 아무래도 그 최전방의 7번 선수인데요. 네. 마브쿠트 이 선수가 있어요. 근데 네, 요 레전드죠. 예, 아랍에미리트 축구 네. 레전드가 되고 있는. 뭐 레바논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었었고요. 그리고 이라크전에서 93분 동점골 넣으면서 네.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굉장히 좀 빠르고 그리고 뒷공간으로 뛰는 능력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축구 지능 자체가 그래도 네.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.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문전 안에서 좀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좀 네. 피지컬적으로는 좀 강해 보이지 않아서 김민재 선수랑 붙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. 아시아에서 김민재 선수 쉬운 선수는 없을 텐데,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차라리 피지컬적인 선수들보다 네. 우리랑 할 때 역습에서 막 한 박씩 매기고 이래가지고 네.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에게 약간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칼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부상으로 못 네. 나오는데 그래서 좀 마르베 감독이 이번에 좀 변화를 준 게 이스마일 마사르라고 그 엄청 80년생인가? 엄청 노장입니다. 그렇죠. 38입니다. 네, 이 선수를 지금 2년 한 반 거의 3년 만에 네. 대표팀에 합류를 시켰어요.
그래서 뭔가 한국 맞춤형 뭔가 조커로 쓰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, 근데 전방은 그렇고 양쪽 윙어가 다 외국인 선수들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브라질 출신이고요. 네, 귀화 선수인데 카이오 그리고 파비오 리마 요 선수들이 지금 UAE에서 공격 주전으로 좀 뛰고 있고요. 카이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로 좀 치고 들어오는 네. 유형이죠. 좀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감히? 그런 역할이죠. 비슷한 얘기 안 했습니다. 네. 네, 이라크전에서도 측면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침투해서 득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. 리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스피디한 느낌보다는 좀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좀 강한 선수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자국 리그에서 네. 골을 엄청 많이 넣었더라고. 거의 뭐 경기에 한 골씩을 넣고 있는 득점력이 있고, 네. 이제 지금 최종 예선에서는 골이 없는데 이제 좀 위협적인 양쪽 윙어들이 그 사이드 쪽으로 가는 것보다 들어오면서 네, 이렇게 안으로 슈팅 좀 때리는 들어오죠. 반대발링어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그 폴백들 그렇죠.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. 아무래도 홍철 선수나 김태환 선수도 공격적인 임무를 그래도 많이 맡을 그렇죠. 수 있는데 예. 네, 커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만약에 지면은 사실상 뭐 좀 접어야 되는 네. 상황이잖아요. 지금 4경기에 3점밖에 못 따는데 5경기 승점 3점이면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쉽지 않죠. 가깝죠. 쉽지 않기 때문에 반마르베크 감독의 어떤 그 입지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은데. 네, 최근에 UAE 축구협회가 좀 긴급 이사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네. 굉장히 좀 경질 위기에 어떻게 보면 몰려 있는데요. 그래도 좀 잔류를 해서 좀 마지막까지 해보자. 네,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. 그래서 칼리디 이사, 뭐 무한나드 엘네지, 이스마일 마타르 선수까지 베테랑 선수들이 골키퍼, 수비 그리고 공격수 이렇게 합류를 해서 좀 선수단을 좀 바로잡고 네.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고요. 일단 UAE가 좀 사활을 걸었다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 5일에 입국을 했습니다. 그럼 네. 굉장히 좀 빨리 온 편이죠. 굉장히 다른 빨리 팀들에 왔죠. 비해서. 네. 그리고-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온 거니까. 네, 일주일 전에 와서 시차 정도 하고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갑자기 추워져서 네. UAE 선수들이 좀 그런 그런 부분은 좀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저는. 일교차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. 오늘도 나올 때 보니까 3도던데? 네, 오늘 최저 기온이 0도입니다.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인데 이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네. 한국의 강추위에 좀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도 적응이 안 되는데 UAE 선수들 오죽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피해갈 수 없는 네, 스코어 예상 한번 해봅시다. 스코어 예상이요. 네, 점수하고 예상 네. 선제골 득점자. 저는 솔직히 2대0 정도 보고 있고요. 네. UAE가 그래도 득점 3골 넣었지만 김민재 선수를 뚫을 수 있을까? 네, 좀 이런 생각도 있고 득점자는 저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골 네. 넣고 있죠 지금.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득점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개인적으로 황인범 선수 워낙 요즘 폼이 좋은 황인범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어줄 것 같습니다. 이제 선제골만 맞추려고 했는데 두 골을 다 맞추겠다 이거죠? 네, 욕심이 납니다 좀.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헤딩골 하나. 네. 이번에 세트 피스가 있다. 포함해서 3대1 3대1이요? 하겠습니다. 3골이네. 이렇게 5일날 왔다고 하니까 네. 한 골 정도는 우리가 또 서비스로. 최종 예상에서 3골이 안 나왔던 건 아시죠? 네, 약간 좀 골이 많이 나는 게 제가 중계를 네. 하니까 골을 좀 많이 외칠 수 있는 3골 이상 더 많은 골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. 어떻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오늘 첫 방송 어떻습니까? 처음엔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네. 역시 베테랑과 함께하니까 제가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네, 좋은 얘기로 이렇게. 네. 자, 앞으로도 종종 네. 이용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 안녕.